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연권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그리스 리스크 완화에도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면서 교착 국면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근 연구원입니다. 제한적인 등락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재정절벽 우려 확대로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네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담 국면으로 단기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인 어느 정도 조정이다라는 관점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60일선이 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떻게 오늘의 조정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판단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재정 절벽 여파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하락해서 개장한 상황인데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어제 민주당 상원 의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이 재정절벽 관련해가지고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하면서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대두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추수감사 연휴 때문에 의회가 휴지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재정절벽 관련해서.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무스한 진행이 이루어지긴 힘들다라는 정도는 사전적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던 바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나타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공화당 쪽의 책임이 크다라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절벽과 관련된 또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일시적인 조정이나 어떤 상승탄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점차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구제금융 지원 결정도 논의도 어쨌든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재정절벽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 들려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지수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방어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절벽 우려가 재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일시적으로 좀 제한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잠시나마 나타났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제 유로존 그리스 지원 결정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니까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같이 그동안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그런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불확실성 자체가 경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형성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주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게 단기 반등을 노리고 좀 단기 반등 시작하는 구간에서 좀 빠른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종목들 같은 가격 메리트가 형성된 종목군들 중에 지금 펀더멘털에 대한 약점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건 기술적인 관점에서 단기 매매로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긴 호흡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IT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IT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네요. 조병현 연구원과 현물시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